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이었습니다. 유통, 물류통, 글로벌통입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요. 전세계 전자상거래 1위 기업 200조 원을 하고 있는 아마존과 또 유통기업 1위 기업 55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월마트의 비교 분석.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다양한 현상을, 전략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유통하면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요. 1962년에 시작된 월마트. 월마트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시작해갖고 미국 시장을 석권합니다. 2000년도까지 전 세계에 들어가서 월마트는 지금도 매출 규모 2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 세멀튼 회장은 원래 소박하신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EDLP 아시죠?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 항상 광고를 하는데 그 매장에 가면은 물건값이 싸다. 그래서 이제 뭐 전 매장을 가면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싸게 물건을 팔고 고객 대응을 CS도 잘하는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월마트도 역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생존하는데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됐죠? 그만큼 파일을 나눠 갖든지 아니면 같이 경쟁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이걸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죠. 비즈니스를 창출하지 않으면 자꾸 새로운 사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누구였죠? 1994년에 창업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나타납니다. 뭐 아마존 여러분들 잘 아시죠?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상품을 갖춘다, 어서트만다는 게 아마존의 미션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 오프라인 매장이 강자가 되던 시대 2000년대에 지나서 2005년, 10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커지면서요. 역시 아마존은 시장 자체를 갖다가 해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일본, 영국, 그 외에 이제 뭐 호주부터 해갖고 전 세계 14개 국가에 아마존은 진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타깃이 다 달라졌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아마존이 일본 진출할 때 보니까요. 아마존이 야금야금 일본의 시장 소비자를 공략하더니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라쿠텐, 야후제팬 앞서갖고 아마존의 팬이 고객이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인구의 거의 40에서 50%가요. 아마존의 고객이 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거의 뭐 23년, 25년 동안 진행하면서 매출을 올리면요. 이익의 대부분을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말하자면 물류라든가 물류센터 아니면은 수배송 아니면 뭐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존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아마존 시장은 미국 시장도 안정적으로 커가지만 전 세계 글로벌에 커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뭐 큰 시장이 있죠.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여러분들 이제 뭐 2000년대 2010년 전후에 갖고 알리바바니 뭐 중국의 뭐 찡똥이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이 커져 있으니까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죠. 중국은 GDP 1만 달러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 내수 시장은 중국 기업이 거의 다 업계 1인 중국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에 진출해서 성장했던 기업들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퇴출을 당하든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쟁 조건이 안 좋아갖고요, 그 시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아예 시장 규모가 너무 작죠. 이런 시장에서 아마존과 월마트가 경쟁하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의 혁신에는요, 제가 이제 한국에도 뭐 쿠팡이니 소셜이니 다양한 기업이 나오지만 조철희 박사는요, 옛날 일본에서 야마토부터 택배를 했고요. 한국의 택배에서 5개를 자문 들어가서 전략을 짜줬습니다. 그 다음에 3자 물류 사업부장을 하다 보니까 국제 물류까지 하고 다양한 걸 갖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상품의 아이템 SQ라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상품은 자기네 자사 물류센터에 넣고요. 역시 수송, 배송 같은 경우는 라우팅 동선이 깁니다. 그럼 어때요? 권역이 길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물류 혁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사 물류센터에 고객이 주문해서 필요한 상품 라인업을 계속 늘려납니다. 그러니까 SK는 많아지고 안정된 상품이 늘어나 보니까 과거에는 배송, 수송은 다 외부에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일본의 택배 잘하는 야마토한테도 아웃소싱 줘갖고 택배를 다 시키고, 과거에 국제 특성 유명한 회사 4개 있죠. DHL, FedEx, UPS, TNT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있죠. UPS, 그다음에 페덱스, 이 기업한테 항공화물 관련된 건 다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그만큼 물류센터도 자사시켰지만은 배송 라우팅 동선이나 권역을 묶어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니까요. 최근에 전용기를 띄우든가 아니면은 자사 차량을 돌려갖고 특정 지역의 라우팅 동선을 아마존이 지금 배송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시장의 규모의 파이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거기다 뭐 하죠? 고객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왕국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마존이 원하는 고객들이 자꾸 그 안에 들어오면요. 아마존은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존의 전략은 제가 볼 때 유통이나 물류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도미넌트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 잘하는 지역을 핵심적으로 자꾸 라우팅을 만들다 보면요. 요 분야에서 1등이 됩니다. 그럼 또 옆에 지역을 공략해서 옆에 지역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도미넌트 전략을 잘하면요. 핵심과 사이드 이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핵심은 자기네가 코어 비즈니스 하면서 사이드까지 잘 층을 만들어 갖고 링크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마 사업 전략도 잘 확대를 합니다. 뭐 창업자가 지금 이런 꿈도 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주까지 달려간다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에어플라임 우주 스테이션까지 만든 저기 비행선까지도 띄워놓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마존의 물류와 관련된 영역은 계속 커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워낙 뭐 동영상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에는 보면은 자동 창고에 저기 자동화 창고에 보면 키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그래요? 와, 키바 로봇이 왜 이렇게 달려야 되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하고 중국은요 땅이 우리나라의 100배로 넓습니다. 땅이 넓다가 뭐죠? 그만큼 물류센터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작업하다가 물건 들어오면 피킹해서 거기다가 하포장해서 출고까지 가는데요. 사람이 걸어가려면요 엄청 길어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어떻죠? 땅이 좁고 층고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화 아니면은 키바 로봇을 도입해 갖고 물건을 갖다가 피킹해서 거기다 키바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출고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노동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은요, 노동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일본이 지금 10년 전부터 인구 줄어서 노동력 때문에 일본에도, 일본 아마존 재팬에 보면요, 2, 3년 전부터 키바 로봇을 도입해 갖고요. 아마존은 지금 세계 최신의 이제 풀필멘트 센터를 만들었는데 키바 로봇이 벌써 도입된 저기 물류센터가 지금 서너 개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동화는 물류 선진기업에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진행한 거에 보면은 이제 아마존은 다양하고 항상 온라인을 잘하면 최근에 뭘 잘하죠? 무인 매장 여러분들 아마존 고라고 들어보셨죠? 딱 들어가갖고 앱에다가 해놓고 나서 물건을 사요. 또 사고 나서 물건을 넣으면은 앱에 플러스가 되고 물건을 다시 그냥 거기 진열장에 놓으면은 이게 또 마이너스 줍니다.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하죠? 물건을 딱 해갖고 우리 캐시할 때 거기다가 딱 놓고 쫙 나가면 벌써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미국의 유통 혁신할 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월마트도 그렇고 과거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쇼핑하고 나서 이제 계산 때 캐시에 가면요. 캐시에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캐시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떤 캐시존을 분류시킨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존 고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편의점 매장도 보면요. 무인 매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카드를 칙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을 담아요. 그리고 나서 딱 나가면은 벌써 센서로 해서 벌써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인력 공급도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프라인 매장도 자꾸 무인화를 시켜가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바 로봇뿐만 아니라 드론도 띄워야 되죠. 또 혁신적으로 하는데 월마트의 혁신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월마트도 그 뭐 우리 물류센터에 보면 그 어떻게 해요? 물건이 들어와 갖고 우리 상품을 보면은 재고 실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매장의 로케이션에 물건이 어느 정도 있고 수량이 얼마나 이거를 우리 정기적으로 맞추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기업도 있고요. 분기별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하고 맞아야지 일치 연동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월마트는 드론을 띄워갖고요. 드론이 한번 쫙 스캔하고 지나가면요. 사람이 뭐 며칠을 해야 될 거를 2시간 안에 결국 드론이 다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기계가 유통 매장의 혁신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과 월마트는 최고의 경쟁자로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마존은 미국 시장에서도 뭐 8%, 9% 안 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뭐 이머징 마켓도 지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존은 미국 시장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게 더 많고 앞으로 글로벌에 나가서 확장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월마트 못지않게 더 클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최후의 승자의 가능성은 전 조철희 박사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월마트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오프라인도 사들이고 막 하는데 시장 스타트가 다르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타겟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세로 나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이 강하냐 월마트가 강하냐 아니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어느 기업이 더 집중과 특화를 해서 잘해주냐, 그것이 앞으로 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은 아마존, 월마트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 점포 온라인 시장 너무 뜨거워졌죠. 그래서 이제 과일 시장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주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아요, 구독 쿡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